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 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을 쓰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또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단호박의 효능,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위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이고요.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혈압이 안정이 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은 이제부터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당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이 100g당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고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또 떨어지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야맹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진 않으시나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가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요.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눈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붓거나 했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거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주면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을 100%로 섭취하는 방법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을 위해 단호박을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서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껍질에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고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지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해보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국,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섭취할 수가 있죠.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같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호박 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호박 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이고요.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의 유의사항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의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가 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불량이나 복부의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에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를 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 섭취해서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의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드실 때에는 본인에 맞는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의 주의사항은 다이어트 시의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의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등 몸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두릅에 대해서 10명 중에 9명은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릅의 효능과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 요리의 특급 조리법,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봄나물을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서 인기 만점인 채소죠.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며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는데요. 참두릅은 두릅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것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입니다.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한방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며 감기나 두통, 관절염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빛이 돌면서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두릅은 맛이랑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두릅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며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의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뼈의 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이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올리브유나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요리해서 먹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포닌은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 강장제가 됩니다.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소고기의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얇게 저면한 소고기에 두릅을 올린 다음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주시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 완성입니다.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해주며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입니다. 근육은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여러 염증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 손실과 관절의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고요. 그리고 두릅을 반을 갈라서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두릅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릅 팬에 올려주세요. 그 위에 두릅을 올려주고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줍니다.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시면 두부 두릅전 완성입니다.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이랑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요.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 항암 효과가 극대화가 되며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두릅을 데쳐주시고 잘 다져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시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줍니다.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서 함께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를 두릅 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입니다.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인데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우리가 먹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릅에는 캄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르세틴은 양파의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 성분이죠. 캄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캄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해줘서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이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 신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서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에는 독성이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두릅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의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릅을 드시면 2시간 정도 후에 약을 복용하시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은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라는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관절을 자극해서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심하면 관절의 변형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바로 라면이죠. 배고플 때 간단하게 뚝딱 만들고 한 끼 식사로도 먹고 야식으로도 먹고 국물라면 말고도 짜장라면, 비빔면들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라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이 라면을 자주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사실 라면에 대한 오해도 꽤 많아요. 오늘은 라면에 대해 오해를 풀어보고 라면이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쁘거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자주 찾는 음식이죠. 하지만 라면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라면은 기본적으로 밀가루, 기름, 소금, 조미료 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엄청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라면이 전혀 영양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라면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데, 라면 뒤에 성분표를 살펴보시면 각각의 라면마다 다르겠지만 탄수화물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은 15%, 단백질은 10% 정도로 영양이 균형이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배고플 때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부족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고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유익한데, 그렇지만 라면만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라면에 채소나 계란을 추가하면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겠고, 물론 라면이 단독으로 영양을 모두 제공하는 완전 식품은 아니지만 적절한 재료와 함께 드시면 영양가 있는 한 끼가 될 수가 있겠죠. 라면에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아셨나요? 다른 나라의 라면을 끓여 드셔보신 분은 한국 라면에 들어있는 면의 색깔이 다른 나라 라면에 비해서 유독 노르스름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 라면의 면발에는 비타민 B1, B2, B3 등 이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노르스름한 색을 띠는 거래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산을 돕고 신경계를 보호하고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비타민 B군이 라면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라면은 영양가가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란 것은 알 수 있겠죠. 라면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더 있는데, 그거는 라면 먹으면 금방 살이 찐다는 거죠. 사실 라면이 체중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짓긴 어려운데, 체중 증가는 단순히 라면 한 끼의 문제보다는 총 칼로리 섭취와 운동량에 관련된 문제인데, 라면의 칼로리는 각 라면마다 다르겠지만 한 봉지당 약 500칼로리 정도 볼 수 있는데,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가 2000칼로리인 걸 생각하면 한 끼 식사로의 칼로리는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라면의 영양 성분은 대부분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서 과도하게 드시면 혈당이 높아질 수 있고 건강에 좋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라면을 적당히 드시고 그 양을 조절한다면 체중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또 라면을 먹을 때 채소나 단백질을 함께 추가하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라면을 드시는 것이 바로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오해고,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섭취량을 지키는 거죠. 자, 이렇게 라면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셨을까요? 이번에는 라면의 반전을 알아볼 텐데, 라면이 우리 몸에 주는 이로운 점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라면이 주는 이로운 점 첫 번째는 바로 쉽게 조리할 수 있다는 거죠. 라면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데 요리를 못해도 라면 하나 끓이는 데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현대사회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점심이나 저녁을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은 경우 라면만큼 간편한 음식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데 이때 라면을 드시면 빠르게 에너지를 복숭할 수 있어갖고 피로를 덜 느끼게 도와주죠. 특히 운동을 하고 난 뒤나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 간편하게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할 수가 있죠. 특히 혼자 식사를 해야 할 때는 부담 없이 해결할 수가 있겠고, 시간이 부족한 아침이나 바쁜 업무 중간에도 쉽게 드실 수가 있어서 체계적인 식사 관리가 어려운 현대인들에게는 라면이 에너지 보충에 유용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라면이 건강에 좋은 이유 두 번째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라면은 누구나 간편하게 빠르게 조리할 수가 있는데 또한 쉽게 다른 재료를 추가해 조리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심혈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라면에 들어가는 기름을 줄이고 채소나 해산물 등 건강한 재료를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염 라면을 선택하거나, 라면을 끓일 때 국물을 덜어내면 염분 섭취도 줄일 수가 있고, 채식주의자라면 육류 대신 채소와 두부를 넣어서 라면을 조리할 수가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또한 라면을 튀긴 유탕면이 아닌 겉면이나 밀가루가 적게 들어간 면, 쌀로 만든 면 등 다양한 라면 종류의 선택이 가능해서 이처럼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맞게 조리할 수 있어서 유용하죠. 라면을 드실 때 어떤 식품을 함께 드시냐에 따라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라면과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조합들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채소는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향긋한 맛과 독특한 풍미로 라면에 잘 어울리는데, 이 미나리는 국물에 넣으면 향긋한 맛이 더해져서 라면이 풍미를 한층 또 살려주죠. 또한 미나리에는 비타민 A나 C나 K 이
외에도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미나리는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뼈 건강을 돕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죠.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미나리에는 디톡스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많아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돕고 소화 촉진에도 효과적이죠. 미나리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라면과 함께 드시면 찰떡궁합인 채소죠. 미나리를 라면에 넣으실 때 주의할 점은 있는데, 미나리는 금방 익어요. 라면이 다 끓고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미나리의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맛도 풍성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라면과 잘 어울리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라면과 계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황상의 짝꿍 조합이죠. 라면에 계란을 추가하면 라면의 담백한 맛이 더욱 추가되고 라면의 맛 또한 부드러워지는데, 맛뿐만 아니라 라면에 계란을 추가하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겠죠. 영양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라면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잘 어울리면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해주죠. 또한 비타민 A와 D, 비타민 B12, 아미노산 등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계란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와 면역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계란을 라면에 넣을 때는 반숙이나 완숙으로 넣을 수 있는데, 반숙 계란을 넣으면 라면 국물에 계란 노른자가 섞여 맛이 깊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완숙 계란을 넣으면 계란의 단단한 흰자와 고소한 맛을 즐길 수가 있죠. 계란은 라면과 함께 조리할 때는 계란을 너무 빨리 넣어버리면 계란이 부드럽지 않고 국물이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라면 조리 시 마지막에 넣어서 익히는 것이 좋다는 사실도 알아봐 주세요. 라면과 이것 함께 드시면 더욱 건강한 한 끼가 된다는데, 세 번째 짝꿍 식품은 바로 두부예요. 라면과 두부도 궁합이 좋은 식품 중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등등 중요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에요. 식이섬유도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에 좋고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한테도 매우 추천을 드리죠. 두부는 지방이 적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라면을 드시고 나서도 배부르면서도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고, 또한 소화도 잘 돼요.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서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추가해 드실 수 있고, 라면에 두부를 추가하면 우리 몸에 칼슘 섭취를 도와서 뼈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단백질 보충에 도움을 주죠. 두부는 라면에 넣을 때 미리 잘라서 넣으면 되는데, 두부를 넣을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두부는 국물에서 살짝만 데쳐서 넣으면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가 있죠. 또한 두부와 라면이 잘 어울려서 두부의 고소한 맛이 라면 국물에 스며들어서 맛이 더욱 풍성해지죠. 다음에 라면 드실 때 두부를 추가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라면은 맛있고 간편하고 또 필요에 따라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한국인이 사랑하는 라면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도 많죠. 라면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라면 섭취 시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칼로리 섭취예요. 라면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은데, 라면 한 봉지의 칼로리는 일정 권장 섭취량 대비 많이 높진 않지만 출출할 때 두 봉지 이상 끓여 드시는 분도 종종 계시죠. 또한 다 드시고 난 뒤 라면 국물에 밥까지 말아 드시는 분들이 마시는데, 이렇게 드시면은 금방 한 끼 섭취 칼로리가 높아지게 돼서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제부터 라면 드실 때 건강을 위해서는 칼로리를 생각하시면서 드셔보시는 건 어때요? 라면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염분 과다 섭취예요. 라면의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드시면 염분 과다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라면 뒤에 성분표를 보면 대부분 라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나트륨의 함량이 일일 권장량의 70%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많은 염분을 섭취하게 되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라면을 드실 때 국물을 덜어내거나 저염 라면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라면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대부분 국물 조미료에 담겨있는 나트륨이므로 국물을 모두 섭취한다면 한 끼에 필요한 양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물을 남기거나 덜 먹는 게 더욱더 건강에 좋겠죠. 또한 라면에 들어있는 기름과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으니까 라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적정량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덜 드시면서 염분을 적게 섭취해서 건강하게 라면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죠. 세 번째는 바로 혈당이에요. 라면에 들어있는 면은 대부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음식인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하성이나 당뇨병의 위험이 커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라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데,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라면을 먹을 때는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브로콜리나 양배추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넣거나 반찬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알고 계시나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브레인 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의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의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콜린 성분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 및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먹게 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몸속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됩니다.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은 암, 치매의 뇌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산성의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산성 과일의 높은 산도는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위와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의 응고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방해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 소화 및 흡수가 저해가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들이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의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서 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두유 속에 있는 트립신이란 성분이 계란의 알부민과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계란은 노화로 인한 근육의 손실과 근육 감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주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를 하면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 적이 있을까요? 이런 차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차 잎속의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을 하는데 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탄닌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추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계란을 먹고 난 다음에 감을 드시게 되면 가벼운 두통이나 설사, 구토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이나 폐결석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들이랑 결합을 해서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 중에 하나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포화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돼서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겼을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사람의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 정도나 되기 때문인데요.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먹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당뇨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아주 많은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뇨 원인 중에 하나는 비만이 있죠.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가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험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몸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활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 식사뿐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들이 또 있는데요.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죠.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 가치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으면 그 흡수율이 아주 높아질 수 있고요.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너무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서 드시면 아침 최고의 식단이 될 수가 있죠. 요즘 아보카도 식단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란과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 영양적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계란 속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박을 함께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은 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죠.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며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계란과 이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아주 계란과 좋은데요.
있는데요.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주게 됩니다. 특히 유제품 중에서 치즈는 계란과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므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의 영양적인 혜택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서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사과를 드시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